안녕하십니까. 컴팩트 행정법 장재혁입니다. 자, 오늘은 행정소송 규칙, 요게 2023년 8월 31일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요번에 개정돼 가지고 또 시행이 돼서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이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그 정도 차원에서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행정소송 규칙 요거는 대법원 규칙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법원도 이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규칙을 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집행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완전 새로운 내용을 규정했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행정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학설과 판례, 거기서 뭐 다툼이 있고 좀 학설 다툼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판례가 나온 내용들 이제 그런 걸 보완하는 건데 보면은 대부분 판례랑 통설 입장으로 거의 다툼 없는 것들만 이제 딱 규칙에 각 조항을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행정소송법하고 법률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이렇게 볼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1조 넘어가시고 이제 2조.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명령규칙의 위헌 판결 등의 통보. 대법원은 재판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 헌법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그냥 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뭐 1심에서 그거 결정됐는데 뭐 그게 불복 안 하고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취지를 해당 명령 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거기다가 통보하여야 누가 대법원이 해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법원이 이제 대법원 이하 각급 법원이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건 구체적 규범 통제이기 때문에 그냥 심사해 주세요. 이건 안 되고 해당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재판 전제성이라고 하면은 그 조항의 위헌 위법 여부, 그러니까 그 조항의 무효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뭐 이항 하면은 이제 뭐 대법원 이하 법원이 이런 취지 재판했으면은 대법원에다가 빨리빨리 보고해라라는 취지니까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3조, 4조 뭐 쓱 넘어가셔도 되고 5조도 재판관할은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6조 좀 볼만해요. 6조는 별표까지는 아니고 동그라미 정도. 피고 경정. 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요게 민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있거든요. 민사소송법에는 이제 1심 판결, 1심 변종 시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할 때까지니까 요거는 2심까지예요. 2심. CF 민소는 민사소송은 1심 변종시까지. 요게 민소법 260조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외우라 이 말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랑 헷갈리게 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잘 보셔라라는 거고, 요것도 이제 뭐 기존의 통설 판례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7조는 뭐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만 봅시다. 명령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 통지. 명령규칙 위법 여부, 위헌 위법 여부 쟁점이 된 사건. 근데 그 소관 행정청이랑 지금 여기 소송의 피고 행정청이랑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소관행정청에다가 소송기석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왜 할 수 있다라고 해놔가지고 그렇습니다. 답변서 제출도 넘어가셔도 되고요. 구조 요것도 동그라미 정도입니다. 왜냐면 뭐 우리 첫 출변 공부했던 그냥 그대로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당초 처분 사유와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 당초 처분 사유, 그리고 새로운 처분 사유, 추가 변경된 새로운 처분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사동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유는 이제 피고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런 다음에 10번은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관련해서 그 집행정지가 과연 언제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그게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하는가
관해서 딱히 조문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관련해가지고 이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업 정지 처분 받았다가 집행정지해서 다행히 인용 결정 났는데 뭐 판결 선고되고 그다음에 집행정지도 그냥 같이 끝나버려가지고 어이구 끝나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과태료를 뭐 추가로 부과받는다거나 이제 그런 뒤에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논란 없도록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하는 경우 아예 그 종기를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0일 이내 범위에서 딱 정해라.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종기 요거는 별도의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10조 넘어가시고요. 11조도 뭐 이것도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조 1항에 따른 취소소송 사건, 21조 2항에 따른 취소소송,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를 위해서 비공개 열람 심사하는 것까진 법에 규정돼 있죠. 그럼 피고에게 공개 청구된 정보 원본 사본 복제물 제출 명할 수 있다. 뭐 보통 이제 보고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뭐 사망 보시면 소송 기록과 분리하여 해당 사건 심리하는 법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인데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 12조 행정청 비공개 처리, 이건 이제 민사소송법 내용이라서 행정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3조도 넘어가시고 사정 판결, 이것도 뭐 그냥 한번 보면 족한 정도입니다. 28조 1항에 따른 판결이 사정 판결이거든요. 근데 사정 판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제소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야 이거 취소 위법하긴 한데 취소로 날려버리면 이거 너무 공익 너무 많이 해지니까 야 그냥 가자. 요런 판단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기존의 그 내용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존 통솔 판례 내용과. 그 다음에 15조도 한 번만 볼 정도? 재판장은 신속 공정 분쟁 해결 권익 구제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이제 권고할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16조도 요것도 동그라미 정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성명권 행사, 재판장은 무효 확인 소송이 법 제20조에 따른 기간, 이게 취소 소송 제소 기간이죠.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에 있던 내용이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취소 소송의 요건, 그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제소 기간이죠. 그 제소 기간을 갖췄다. 그러면은 이제 취소 판결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이 성명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너 취소 혹시 이거 취소되면 취소해줄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난 절대 취소 절대 극혐 절대 안 한다고. 무조건 무효 확인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러면 취소 판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뭐 나는 취소는 절대 안 되고 그냥 무효 확인만을 원한다라는 거는 그런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성명권 행사해라, 그 정도 기존의 그대로 내용이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요것도 한번 볼만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작위가 위법하긴 한데 어쨌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변종 시 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각하는 해야 돼. 그러면은 상대방은 원하는 걸 일단은 얻기는 얻었지만 법원을 통해서 행정청을 압박해서 원하는 처분이 나오도록 얻기는 얻었지만 좀 찝찝하죠. 왜냐하면 내가 소송 비용을 내야 되니까. 각하당하면 원고가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소송 비용의 전부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뭐 이런 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아예 그냥 행정청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으면 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 다음에 뭐 준용 규정해서 뭐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준용한다라는 거고, 이제 요 19조 요것도 별표입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제 행정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조항이 법조항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행정소송법의 당사자 조항 조문은 굉장히 빈약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대부분 뭐 해석 그러니까 결국은 판례죠. 판례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점점 구체화돼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 되게 막막했잖아요. 근데 요 규칙에다가 이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예시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건 예시일 뿐이지 열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공부 다 해보셨으면은 이건 뭐 정말 일부만 규정해 놨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손실보상금 관련한 소송인데 첫 번째 이게 토지보상법 관련해서 여기도 좀 표시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공법상 권리다. 이제 요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주 정착금도 동일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상금 증감 관련한 소송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천법도 판례로는 보셨죠. 거기서도 이제 보상금 요것도 당사자 소송이다. 그런 다음에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소송해서 납세 의무 존부 요것도 뭐 기존에 판례가 있었고요. 요거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청구 요거 이제 비교할 게 그거죠. 그 조세 과오납 비교할 게 조세 과오납에 대해서 반환 청구. 이건 무슨 소송입니까? 항고소송이죠. 무슨 항고소송입니까? 민소입니다. 민사소송. 그리고 이제 석탄산업법상 재위로금 이런 것도 공법상 법률관계고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이것도 당사자 소송이죠. 이거 비교할 거 뭡니까? 비교할 건 그냥이라고 쓰면 좀 퀄리티 떨어져 보이지만 그래서 갱이라고 하겠습니다. 갱 민주화 운동 보상금 요거는 위원회가 당신은 민주화 유공자입니다라고 결정을 해야 비로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불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취소 소송이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보수 퇴직금 연금 지급 청구 그리고 공법상 신분 지위 확인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호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요거 재개발 재건축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다시 한번 이 기억을 되살려 드리자면 일단 조합 설립된 이후에는 공법 관계예요. 조합 설립 이전에도 공법 관계다라는 뭐 이제 주장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은 공부는 그렇게 해놓으세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공법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는 이제 행정 주체가 생겨나고 그 결정하는 건 처분성이 인정이 되죠. 근데 거기서도 또 보면은 인가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보세요. 여기 인가 이전 조합 설립 변경 이거 어떻게 읽으시냐면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해서 인가가 나면 그 인가된 것이 처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해서 취소소송,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는데 조합 설립 변경 인가 받기 전에 조합 설립 변경을 하자라고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 결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의에 뭐 정족수의 하자가 있었다. 저 대표가 뭐 지네 편만 유리하게 뭔가 이제 잘못 그렇게 운영을 했다. 뭐 다수결상의 문제가 있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 시행 계획도 인가되고 나면 이제 이 사업 시행 계획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불복이 있으면 여기다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사업 시행 계획 우리 이렇게 만듭시다라고 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안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공고하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 그 총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결의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인가받기 전이니까 그때는 이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라. 밑에 관리처분 계획도 똑같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면 요거 자체가 처분이니까 여기에다 취소 소송. 근데 그 인가하기 전에 이 관리처분 계획을 이제 그 총회 결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라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조합 설립 변경,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근데 저희 죄다 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이제 이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합 이거 비교하실 게 이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 우리 설립하자라는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그 소송을 그거를 다투는 소송은 그거는 이제 민사 소송이라고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쪽이 다수설이니까 여러분은 딱 인가 시점 조합 설립 인가 시점 이후부터 공법관계 당사자 소송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아직 물론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 행정소송 규칙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졌다. 공부하긴 조금 명확해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4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확인 소송 이행 청구 소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준용 규정 당사자 소송에 준용한다라는 게 있고 요 규칙이 이렇게 개정되고 나서 이제 바로 시행돼 가지고 요번 시험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기본서나 자료에다가 뭐 해당 부분 찾아서 요렇게 체크 한번 해 놓으시거나 뭐 살짝 가필해 놓으시면은 그러면 그거 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이거를 뭐 딸딸 외워서 몇 번 볼 만한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